최근 한 달 사이에 포드의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미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 언론들이 동시에 포드에 대한 기사를 막 다루기 시작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좀 주목할 만한 것은 포드에서 새로운 픽업 트럭 신제품을 발표한 것도 아니고 부진했던 전기차 판매가 회복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주가 상승의 원인은 포드가 새로 공개한 에너지 저장 장치 사업이었는데요. 자동차 회사의 주가를 자동차가 아니라 생뚱맞게 전력 저장 장치가 견인한 것입니다. 한 3주 정도 됐는데 2026년 5월 11일에 포드는 포드 에너지라는 자회사를 공식적으로 출범시켰습니다. 포드 에너지는 포드가 100% 보유한 자회사이고요. 전력회사나 데이터 센터 또는 대형 산업 고객에게 배터리 에너지 저장 장치, 즉 BESS를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BESS는 배터리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이고요. 전기를 배터리에 저장했다가 필요한 시점에 다시 공급하는 산업용 설비입니다. 발표하자마자 일주일 후인 5월 18일에 포드가 프랑스 전력공사 계열의 EDF 파워 솔루션스 노스 아메리카와 대형 공급 기본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20기가와트 아워 규모의 배터리를 4년 동안 공급하는 대형 계약을 일주일 만에 발표한 것입니다. 직후에 바로 모건 스탠리는 포드 에너지의 장기 가치가 약 100억 달러, 원화로 따지면 약 14조 원에서 15조 원 수준에 이를 수 있다고 추정했습니다. 참 신기하죠? 전기차 수요 둔화 때문에 배터리 공장 가동을 어떻게 해야 하나 고심하던 포드가 한 달이 채 지나지도 않는 시간 동안에 에너지 산업의 주요 수혜주로 분류된 것입니다. 어떻게 전통 산업의 회사가 최신 테크 트렌드의 수혜주로 변모했는지 오늘 그 얘기를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드 에너지가 왜 AI 데이터 센터와 연결되는지 파악하려면 데이터 센터가 전력 시장에 요구하는 문제부터 정의해 봐야 됩니다. AI 데이터 센터의 문제는 전력을 대량 소비한다는 데 그치지 않죠. 더 까다로운 난제는 특정 지역에서 24시간 일주일, 즉 24/7 중단 없이 전기를 공급받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또 전기는 자동차나 철강처럼 창고에 비축했다가 순차적으로 출하하는 그런 상품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전기는 생산되는 순간 소비되어야 합니다. 태양광과 풍력처럼 출력이 시간대와 날씨에 따라서 변동하는 발전원이 증가하면 발전량의 수요를 초과하는 시간과 또 수요에 미달하는 시간이 동시에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한전 같은 전력망 운영자는 이 차이를 지속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역할들을 하게 되는 거죠. 배터리 에너지 저장 장치는 이 편차를 완화하는 역할을 하는 설비입니다. 예를 들어서 태양광 발전이 많아서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는 시간대에는 배터리의 전력을 저장하고 수요가 급증하거나 발전이 부족한 시간대에는 저장된 전력을 다시 방출합니다. 데이터 센터의 입장에서는 전력 품질과 공급 안정성을 향상시키는 수단이 되고요. 전력회사 입장에서는 송정망과 발전소 투자 부담을 완화하는 수단이 됩니다.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어떤 도시에 돌연 제난물류 수요가 폭증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물류를 위한 트럭을 빠르게 설계하고 대량으로 생산하는 능력뿐만 필요한 것이 아니죠. 이미 구축되어 있는 창고, 하역장, 정비망, 운전 인력 등을 얼마나 신속히 제난물류센터로 전환할 수 있느냐,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할 수도 있겠습니다. 포드의 배터리 공장도 이와 유사합니다. 전기차 시장에서는 전기차 수요 둔화로 인해서 활용도가 낮은 자산으로 인식되었지만 AI 데이터 센터의 전력 병목이 심화되고 배터리에 대한 수요가 계속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니까 자동차용 배터리 공장을 산업용 전력 저장 장치의 생산기지로 재조명하는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시장이 주목하는 것은 왜 포드일까요? 에너지 저장 시장에는 이미 테슬라, CATL, LG 에너지 솔루션 등 막강한 사업자들이 존재합니다. 포드가 이 시장에서 주목받는 이유는 배터리 기술만으로는 설명이 되지가 않습니다. 당연히 첫 번째 이유로는 기존의 ESS 강자들의 생산 캐파가 앞으로 데이터 센터의 요구로 인해서 증가할 배터리 수요를 따라가지 못할 거다라는 시장의 예측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상황에서의 핵심은 이미 구축된 포드의 대규모 생산 능력입니다. 포드 에너지는 미국 켄터키주 글렌데일의 배터리 제조 인프라를 활용해서 BESS 시장에 진입한다고 밝혔는데요. 포드는 이 사업을 위해서 향후 2년 동안 약 20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고 대규모 에너지 저장 장치 배치를 추진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지점이 결정적입니다. 시장이 포드에 반응한 이유는 전기차 수요 둔화로 활용도가 떨어진 배터리 생산 능력을 데이터 센터와 전력회사의 에너지 저장 장치 수요로 재배치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대두됐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이 공장이 전기차 판매량에 종속된 자산으로 평가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기차 판매가 부진하면 공장 가동률은 하락하고 투자 회수 기간은 장기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정 자동차 모델의 판매량에 묶인 공장이 아니라 전력 부족을 메우는 산업 인프라 생산 기지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그동안 저평가된 가치가 재평가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그렇다고 자동차 배터리 공장을 에너지 저장 장치 공장으로 전환한다고 해서 자동차 배터리를 그대로 데이터 센터나 산업용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차량용 배터리와 고정형 저장 장치는 배터리 기술이라는 기본적인 기술 공통점은 있지만 실제 기술적으로 요구되는 요구사항은 다릅니다. 전기차 배터리에는 핵심 변수가 에너지 밀도입니다. 에너지 밀도는 동일한 중량과 부피 안에서 얼마나 많은 전기를 저장할 수 있는지를 의미합니다. 전기차는 도로 위를 주행해야 되기 때문에 배터리 중량이 증가할수록 주행거리와 효율이 악화됩니다. 그래서 차량용 배터리는 주행거리, 충전 속도, 중량, 공간 효율이 중요하게 생각이 되죠. 반면에 데이터 센터와 전력망에 설치되는 BESS는 이동하지 않는 고정형 설비이고요. 또 컨테이너 형태로 한 장소에 설치되어서 10년, 20년 동안 작동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객이 요구하는 지표는 에너지 밀도보다는 수명, 열 안정성, 유지 부스 편의성, 보증 신뢰성 등입니다. 이 차이가 포드에게 기회로 작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전기차 시장에서는 주행거리와 브랜드 경쟁력의 승부를 가르는데요. 그런데 전력회사와 데이터 센터 고객은 장기 보증, 대량 생산 품질, 납기 신뢰성, 현장 서비스망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고객이 구매하는 것은 배터리 셀 자체가 아니라 금융조달과 보험, 보증이 결합된 산업 제품입니다. 시장이 기대하는 지점은 포드의 대량 생산 경험과 장기 보증 역량이 대형 산업 에너지 저장 장치 시장에서도 고객에게 유효하게 작용될 수 있다는 기대 때문입니다. 다만 포드에 대한 기대와 그로 인한 주가 상승을 섣불리 성공으로 단정하면 안 되는 부분도 많습니다. 포드 에너지가 실제 독립사업으로서 평가를 받으려면 최소 4가지 정도의 조건을 충족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초도 고객들의 계약이 실제 프로젝트 납품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포드 에너지와 EDF 파워솔루션스 아메리카가 맺은 것은 5년 장기 계약인데요. 이것은 사실상 전량 확정 주문은 아닙니다. EDF가 포드 제품을 앞으로 대량 조달할 수 있다는 상업적 통로를 뚫었다 정도로 해석하는 것이 어쩌면 더 맞는 판단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생산 전환이 계획대로 진행되어야 됩니다. 첫 고객 인도가 2027년 말부터 계획이 되어 있고요. EDF 계약의 인도는 2028년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아직 대량 생산과 현장 설치 실적이 충분히 축적된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시장이 기대했던 것과 같이 실제 생산으로 증명을 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원가 경쟁력을 충분히 확보해야 된다는 숙제도 있습니다. 에너지 저장 시장은 가격 경쟁이 치열하고 앞서 언급한 기존 대형 사업자들도 이미 규모와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포드는 미국 내 제조와 장기 보증을 강점으로 제시하고 있는데요. 고객은 최종적으로 가격, 성능, 납기, 보증을 종합 비교합니다.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지가 또 하나의 관건입니다. 또 네 번째, 고객을 EDF 외에 진짜 성장 산업군으로 확장해야 됩니다. 한 건의 기본 계약은 시장 진입의 출발점이 되겠지만 그것만으로 독립사업의 장기 가치를 설명하기에는 부족합니다. 데이터 센터 운영사, 전력회사, 재생에너지 개발사 또는 대형 산업들의 계약이 반복되어야 하고요. 또 고객군이 다변화되어야 하는 숙제도 있습니다. 이런 조건들이 만족되었을 때의 가치로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포드가 이미 AI 산업의 직접적인 수혜주가 되었는가가 아니라 더 정확한 평가는 포드가 전기차 시대에 구축한 제조자산을 AI 전력 인프라 시대의 수익 자산으로 전환할 수 있는가에 대한 답입니다. 이 포드의 사례에서 도출할 수 있는 인사이트는 단순히 포드가 자동차 회사에서 보유 자산을 활용해서 AI 수혜주로 변모했다라는 현상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떤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게 되면 그 산업을 구성하는 요소 중에서 가장 늦게 발전하는 쪽이 전체 속도를 결정하게 되죠. 통상 이것을 병목이라고도 부르는데요. 그리고 그 병목을 해소할 수 있는 플레이어가 산업 전체에 대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어제까지 활용도를 고민하던 공장이 갑자기 값나가는 자산으로 바뀐 것이 바로 지금 포드의 이야기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패턴은 다른 산업에서도 똑같이 반복됩니다. 예를 들어 반도체에서는 칩을 촘촘히 쌓아 연결하는 패키징 공정이 칩을 만든 뒤에 마무리 작업점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AI 칩의 성능이 이 단계에서 막히니까 패키징을 잘하는 회사가 핵심으로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전력 산업에서는 발전소를 새로 만드는 것보다 만든 전기를 실어 나르는 변전, 송전 설비가 더 갑자기 병목이 되기도 하고요. 데이터 센터에서는 서버를 더 확보하는 것보다 그 서버를 냉각하고 또 전력을 연결하는 일이 사업 속도를 좌우하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AI 시대의 산업 변화를 읽을 때 던져야 될 질문은 고성능의 AI 모델을 갖추었는가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더 중요한 질문은 AI 때문에 무엇이 가장 부족해졌고 기술이나 역량을 가진 플레이어가 누구냐라는 것이죠. 포드의 사례가 주목할 만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 공장이 생산할 수 있는 배터리를 절실히 원하는 고객들이 갑자기 많아졌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또 언제나 그랬듯이 자본시장이 먼저 반응했던 것이고요. 재미있으셨나요? 그렇다면 다음 영상에서도 계속 AI와 에너지와 그로 인한 자본 이동에 대해서 더욱더 심도 있는 이야기를 계속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